네, 안녕하세요. 어우, 햇볕. YJ입니다. YJ입니다. 일단 제 직장 생활, 7번 이직했던 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그냥 하나씩 얘기해보고 중이고요. 첫 번째 삼성물산 건설 부문 얘기했었고, 두 번째 하나자산 신탁. 옛날엔 다올 부동산 신탁이었죠. 거기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직장은 제가 건설사에 있을 때 결국 가고 싶었던 그 예쁜 이름 펀드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자산융사였어요. 자산융사에서 있는 게 펀드 매니저죠. 그래서 저는 금융 쥐뿔 몰랐지만 그냥 펀드 매니저라는 단어랑 애널리스트라는 단어 두 개가 너무 예뻐서 둘 중에 하나 회사에는 꼭 가고 싶었고, 둘 중에 하나 회사 가고 싶었고, 결국은 부동산, 저 차 되게 위험하게 오는 차가 있어서 잠시만요. 오, 대박. 위험한 차가 있네요. 그래서 둘 중에 애널리스트는 더더욱 한번 시도해봤지만, 애널리스트 쪽은 아예 확률이 없었고요. 펀드 매니저, 부동산 펀드 매니저 정도는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쪽으로 해서 갖고, 그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컨택을 시공사에서 곧장 컨택을 했을 때는 너 좀 금융적인 그런 경험을 좀 더 쌓고 와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부동산 신탁, 부동산과 금융의 좀 하이브리드적인 회사인 부동산 신탁사에서 한 2년 정도 안 되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술 안 먹고 반항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찍혀서 감사팀으로 발령이 나서 커리어가 깨질 시기가 와서 이제 드디어 펀드 매니저로 갈 땐가 보다 하고서 그때부터 열심히 면접을 봐서가지고 우리 CS 자산융에 다행히 붙어서, 그때 말했지만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었던 게 컸어요.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아닌 부동산 펀드 매니저, 사실상 부동산이지만 일반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예외적인 자산들이 이미 몇 개 있고, 모든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한 명씩은 꼭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 제가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담당 펀드 매니저가 됐죠. 그러면서 어째 자격증을 그때 되게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격증이란 거에 좀 눈을 떴다고 해야 되나?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고, 그래서 우리 CS 사연형 갔을 때는 펀드 매니저 맞죠. 드디어 그 목표한 펀드 매니저 됐는데, 제가 옛날에 건설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향락 속에 드라마 보고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었던 거니까, 향락 속에서 살고 있는 펀드 매니저인 실장님을 같은 게 될 수 있는 건 줄 알고 했지만, 그래서 돌고 돌아서 신탁사까지 거치고 왔는데 부동산 펀드 매니저는 연봉이 높지 않더라고요. 향락은 말도 안 되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박봉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뭔가 이름과 제 상상하는 것과 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었어요. 성과급도 거의 기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거 너무 꿈과 희망만 가지고 왔더니 현실은 전혀 다르고, 물론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만날 때는 저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도 제가 생각한 그 허상의 연봉을 상대도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냥 말로 배틀할 때는 되게 유리했죠. 누구 자식은 뭔데, 저는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런 거 하면 약간 말 배틀에서는 일단 기본빵으로 높은 승률을 보이는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약간 허하죠. 약간 좀 뭔가 SNS에 예쁜 현실만 계속 올리면서, 실제는 시궁창 같은 현실도 있는데 예쁜 현실이 평균인 것처럼 SNS에 맨날 올리면 약간 현실과 SNS가의 허망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펀드 매니저 생활이었고요. 그래서 약간 일단 금전적으로는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그랬던 것도 있고, 운용사의 경우는 그래도 거기도 또 이제 아까 삼성물산은 형들이 너무 좋았고, 다올부동산 신탁은 또래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 우리 CS 사연형은 위아래의 사람들,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안쪽에 위아래 사람들과 또 재밌었어요. 여긴 또 재밌어요. 여기도 사람은 좋았어요. 사람 재밌어가지고 또 그 형들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그때 신입이었던 그 친구도 지금 어느 회사에서 임원이죠.
임원인데요. 다 좋았어요. 그때 약간 신선했던 게 신입사원으로 받았던 친구가 지금 와서 보면은 한 몇 년 뒤에도 알게 된 건데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전 그게 평균적으로 신입사원은 그 정도 일하는 줄 알았어요. 평생 같이 일해본 첫 신입사원이어서 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 너 여기서 A라는 걸 해와 하면은 진짜 스스로 A로 하는 걸 막 물어보고 뭐 법무팀도 찾아가고 누구 물어보고 밖에도 물어보고 스스로도 궁금하면서 또 다시 부서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보서 또 해보다가 또 가는 데까지 가다가 좀 틀어질 것 같거나 이거 잘못한 방향성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마침표까지 찍는 어떤 하나의 일을 다 끝내는 녀석이었어요. 이건 정말 지금 하시면은 신입으로서는 울트라 특 A급인데 제가 또 많아요. 신입 제대로 데리고 있던 신입 걔가 처음이었어가지고 평균 원래 우리나라의 신입은 평균이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후에 정하게 힘들었죠. 그 이후에 걔 정도가 제가 만난 신입이었는데 그 이후의 신입들은 오히려 그 이후에 만난 정상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특 A급이었고 이후에 평균적인 정상적인 신입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죠. 와 이거밖에 하면서 제가 좀 기준점이 틀렸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대박 에이스 신입을 만났던 것도 되게 신선했고요. 그래서 다들 서로 그래서 뭐 위아래로 형들과 그 동생 해가지고 서로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같이 어떻게 일하다 보면 힘들면 서로 디스할 법도 하고 그런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굴 원한 살이도 전혀 없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일은 힘들었죠. 일은 사실 펀드 매니저라는 게 펀드 매니저에서보단 부동산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뭐 소수의 투자자를 예를 들어 뭐 100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은 뭐 한 300억, 300억, 400억 정도 세 개의 금융기관에 돈을 모아서 그 큰 부동산을 사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 개 금융기관의 담당자 그쪽에 그 말의 힘이 세잖아요. 그쪽 수익자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접대 이슈가 힘들었어요. 접대란 건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3명 예를 들어서 그런 그들이 취향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접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100명 중에 99명은 정상이고 좋은 사람인데 100명 중에 1명의 쓰레기가 제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한 거 있잖아요. 뭔가 계속 걔 때문에 말리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기금 공제회 뭐 그런 쪽에 있었던 어떤 친구인데요. 어떤 선배겠죠. 선배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뭐만 하면은 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막 일부러 밑에한테 그 부서 막내를 옆에 앉혀놓고서 야 운용사 을들은 이렇게 다뤄야 돼 이런 거 보여주는 식으로 저한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여의도에서 계속 일했는데 막 아침 9시 좀 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저 그때 막 부서 본부 회의 중이었을 때인데 저 회의 중인데요. 잠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잠깐 끊지 말고 거기서 여기까지 같은 여의도니까 그래서 뭐 빠르게 뛰어오면 10분이면 오나? 그래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지 않을까? 그래? 그럼 지금 9시 10분이니까 9시 20분에 가 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나 지금 본부 회의 중인데?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찾아가서 지금 회의 중이한데 지금 저희 수익자가 좀 급하게 찾아가지고 죄송한데 회의 도중에 나가봐야겠습니다 하고서 양해 구하고 나가서 열심히 뛰어서 딱 가면은 진짜 사소한 질문, 지도 않은 질문. 예를 들어 그때 펀드 기준으로는 아직도 생각하는 게 NAV라는 Net Asset Value라는 단어는 너무 기초적인 단어고 펀드 투자를 했던 투자자라면은 Net Asset Value라는 단어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쉬운 단어예요. 그 단어를 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YJ Net Asset Value가 뭔가? 그래서 Net Asset Value는 뭐 순자산의 개념으로 회계적인 순자산과 약간 비슷한 단어로서 발생 중인 아니고 쭈쭈쭈를 쓴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가 뛰어오고 저한테 한 모습을 이제 옆에 신입사원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들 조련해라는 식으로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하더니 제가 말하고 나니까 그래 가봐. 응, 잘 알겠어 하는 거예요. 개새끼 그런 일을 매우 빈번하게 하고 그것도 드라마에 나오는 것도 그 새끼한테 처음 당해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별건 아니지만 우리 YJ들이 고생하니까 내가 밥 점심만 사줄게. 그래서 어느 날 점심 딱 뭐 중국집 가면은 마음대로 먹어. 난 짜장면. 뭐 그거를 현실에서 진짜로 쓰는 사람은 저 평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와
미친놈. 그게 하나하나 보면 열날받을 건 아닌데 그 잔잔한 게 계속 꾸준히 일관성 이렇게 쌓이니까 미쳐버릴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날 저의 꿈은 걔를 몰락시키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동안은 와이프한테 너무 열받아서 나 미안한데 행정고시 보겠다. 왜? 행정고시 봐서 그 공제회의 상급 기관에 행정 들어가서 거기에서 감사팀을 자원해가지고 감사부서에 가서 자회사는 아니지만 그 하부 공제회 연기금 그 밑에 소속 거기 감사를 내가 해서 그 자식을 어떻든 옷을 벗게 하던지 인생 꼬이게 하던지 하겠다. 왜냐면 걔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뭔가 정황상 좀 뭐 이렇게 뒷돈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해요. 약간 깨끗할 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꾸면 정말 나 행정고시 보겠다. 그때 요즘도 행정고시 보면 5급으로 약간 높은 걸로 곧장 들어가거든요. 했는데 와이퍼가 말렸죠. 그러니까 나쁜 방향의 의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는 뭔가 성공한다 한들 그게 너무 어두운 에너지여서 좀 별로라고 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잘 말려줬어요. 그럼 정말 어둠을 향해 달려갔으면은 붙었다 한들 그 끝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했고 그 친구는 한 10년 정도 뒤에 제가 그 친구랑 같은 건물인 회사에 다닐 때가 있었고 제가 을이 아니라 저도 갑인 같은 갑 평등한 수준이었어요. 있어가지고 걔한테 그 항상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만나면은 엘베 탈 때 전 그 생각했어요. 엘베 타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얘한테 멘탈 충격을 줄까. 그래서 뭔가 웃으면서 어깨동무하면서 병신 새끼 너 때문에 인생 쓰레기 같았는데 너 인생 너도 뭐 꼬여봐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항상 존댓말로 하던 사람한테 반말로 약간 양아치처럼 싹 던지면 그래 멘탈의 충격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근데 엘베 잠시 만날 때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문장을 말해야 그 자식이 충격을 받을까 맨날 고민했었는데 그 회사 5년 다닐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걔를 분명히 같은 건물이고 엘베도 같은 쪽인데 근데 나중에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 우리 CS에 있던 형들한테 그때 새끼 어떻게 됐냐고 보이질 않는다고 했더니 감옥 갔대. 응. 잘 갔지. 응. 감옥 가서 근데 미리 알았으면 그 미워할 에너지를 좀 더 돌려서 긍정적인 더 썼을 텐데 어쨌거나 그게 좀 아쉽다는 거 하나. 그래도 제가 걔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복수하려고 행시 보고 뭐하고 해서 갔는데 걔 이미 감옥 가서 없어져 버렸으면은 인생 붕 뜨잖아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어쨌거나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설령 그 끝에 행시 합격이든 뭐든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도 저 너무 부정적인 거를 목표로 해서 가면은 좀 아니다 말하고 싶고요. 저의 그래서 우리 CS 자산형의 인생은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접대나 이런 이슈들 있었죠. 아까 100명 중에 1명 이 접대는 난 못하겠는데 윤리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내가 미리 얘기했죠. 이런저런 상황이면 여기까지는 내가 지키고 뭔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했는데 와이프 친구들이 와이프 친구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와이프한테 저 되게 일찍 결혼했거든요. 약간 금융권에 있는 거 좀 시기 질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 계속 제가 뭔가 이런 얘기 전체 지켰거든요. 했는데 친구들이 여의도에 있는 남자는 다 쓰레기야 라는 얘기를 저희 와이프한테 지속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m 이후 목동일 인생 꼬일 3단지 뻔했어요. 방면으로 힘들었어. 우회전입니다. 나 아무리 안 한 걸 안 했다고 입증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아세요? 뭔가 없는 걸 어떻게 입증해? 내가 안 한 걸 어떻게 입증해? 못해요. 근데 진짜 안 했어. 되게 억울했어요. 정말 앞뒤로 억울했어요. 앞뒤로. 회사에서도 솔직히 뭐 지만 착한 척하고 있어? 잘난 척해? 약간 뭐야? 지만 고상해? 뭐 그런 반응이었고 집에서는 몸이 그래도 너도 남자잖아. 약간 이런 반응? 약간 그랬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약간 자랑이지만 자랑인가? 그래서 약간 그런 윤리적인 원래 착한 거 아니야. 윤리적인 건 빡시게 지켜가지고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되게 다 잘생기지도 않죠. 키도 작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결혼 약간 그런 거 성희롱인가? 어쩌거나 여자들 회사 여직원들이 뽑은 뭔가 그런 좋은 남편감 뭐 이런 거에서 5위 안에 들었었어요. 그 회사에 남자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인가? 네. 전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의 노력을 얘네들은 좀 인정해줬구나 했는데
이 기억도 정확한 기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또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남아있고, 좋은 건 좀 과장되게 남아있고, 나쁜 건 흑역사들은 잊어버리더라고요, 뭔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CS 자산운용에서의 생각나는 것들은 그 정도? 그러고서 결국은, 그쵸. 결국 그만두는까지 하면, 이제 이런 거에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서 나도 힘들고, 내가 결정 못 하겠다. 그냥, 진짜 이제, 나도 나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냥, 금융을 그만두겠다. 금융을 떠나서, 뭐, 이렇게 장사를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저 장사는 하겠다. 장사하자. 우리 같이 생각하고서, 어떤 장사를 취해서, 동네에서 만화방 얘기하면 너무 하지만, 만화방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때쯤 한참 또 싸웠죠. 싸우다가, 그 당시에 다행히 제 펀드의 투자자였던, LP였던 메리츠 화재에서 새로 인력을 뽑으면서 제가 운용을 그래도 약간 진솔하게 했었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동일. 우리 새로 인력 뽑는데, 네가 혹시 회장입니다. 지원하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LP는 갑이거든요, 갑. 그래서, 갑은 갑질을 할 수도 있지만, 갑질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 이상하네, 접대하는 게 짜증났었는데, 난 접대 안 받고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갑이면. 그래서, 그래, 나는 그럼 접대 안 받는 인생 살아야겠다. 갑으로 가서, 200m 이후 LP로 가서, 목동중앙로 난 3길 방향으로 접대 안 받고 혹시 뭐 좌회전입니다. 사람 만날 거 점심만 먹고 좌회전입니다. 저녁은 나 내 인생 하는 것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고객이 아니라 내가 그걸 받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제안을 받고서 딱 그 제일 큰 이슈인 접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이제 이직을 메리츠화재로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그 앞에 자산운용사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